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리포트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 보시죠. 네, 카카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전망은 5,8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카카오탭 개편으로 광고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증가했고요. 자회사 실적 성장이나 인력의 구조 조정으로 비용 절감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실적 성장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카카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었는데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쇄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범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CEO도 새롭게 선임이 됐었고 핵심 사업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출범도 함께 언급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SM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으로 실적 산정을 변경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68,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고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하나머티리얼즈 실적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단식으로 실적이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 회복 기대가 결국 소모품의 수요 증가를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신제품 개발과 납품이 확대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SIC의 경우에는 글로벌 장비사의 레퍼런스까지 함께 확보가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증설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예상의 생산 능력은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과 성장 동력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는 67,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사실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내년에 이익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리포트의 골자가 있었는데요. 이동전화 매출액이 좋지 않게 집계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5G 요금제를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플러스의 타격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봤고요. 휴대폰의 가입 추세도 지금은 굉장히 하향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아르푸의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훨씬 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통신주, 그러니까 배당 쪽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관련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그런 조언들도 함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5G 어드밴스드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될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중을 낮추자는 의견 보이며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낮췄고요. 오늘 목표 주가 역시나 11,000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두올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편안함에 모멘텀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두올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은 3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7%가량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시트 부문의 매출 성장이 외형을 견인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쪽에 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되는 실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섬유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주요 RV 차종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산타페 FMC의 전 물량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일단 4분기 월 8,000대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 지난해 멕시코 법인을 설립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흑자까지 전환할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렴한 인건비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 구간에서는 따로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요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21일 오후 10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와 수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수치는 확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 공개된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 5.2%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에 공개되는 최종 수치에서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이렇게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의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급망 및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과 관련해서 경제안보 분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수산물 수입 규제나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소송 문제 등도 거론이 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고위경제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논의되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우리나라의 일정인데요. 국회 본회의 개최 예산안 처리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 9천억 원의 규모의 예산안 중에서 56조 9천억 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R&D 예산을 비롯해서 새만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갭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이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슈 플로우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드렸고요. 참고해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